요즘 가장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어서 4학년이다 보니까 이제 취업이 가장 큰 고민이긴 한데요. 네. 그러면 이제 요즘 말하는 그 스펙 쌓기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뭐 스펙 과다하다 뭐 이런 말 많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많이 보는 게 현실이니까 네, 그래도 열심히 분배하고 있습니다. 스펙을 찾을 때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찾아라. 스펙이 잘못된 게 아니라 본인이 잘못 가는 거예요. 뭐냐? 우리 때는 토익이 700점이면 굉장한 스펙이었어요. 너무 잘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토익. 이거는 스펙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관심도 없어요, 이제. 남들이 토익하고 토익하고 남들이 뭐 2급 자격다니까 따고 이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늘린 게 그 돈만 주면 다 따버리니까. 나만의 스토리를 결국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내 가슴으로 찾아야 돼요. 머리로만 찾지도 마. 오늘 강연 듣고 나서 이번 겨울방학은 좀 어떻게 보내야겠다 그런 각오 같은 거 있을까요? 이미 각오는 제가 돼 있었는데 네. 좀 더 동기부여가 됐던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졸업 시기이기 때문에 제 목표는 지금 일단 취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하는 데 더 많이 도움이 됐던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청춘을 잡아라. 오늘은 지역 청춘들의 창업 노하우에 대해 글로벌 브랜드 마케팅 CEO 이장우 대표와 함께 고민해 봅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선 한 우물을 깊게 파라. 지금 선생님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직종을 가지고 계시고 예, 예. 많은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요즘 왜 그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하잖아요. 예, 예, 예.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집중이 중요하죠. 집중. 네. 특히 젊을 때는 집중해야 돼요. 젊을수록요? 네, 젊을수록 네. 이렇게 우물을 얕게 깊게 파야 돼요. 자, 내가 디자인을 한다. 네. 폭넓게 하면 패션 디자인 해갖고 이길 수가 없어요. 기성세대, 이상복 선생님 못 이겨. 근데 유아복 중에 5세만 하겠다. 여아복. 그럼 이상복 선생님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아무리 유명한 세계적인 뭐 우리 디자이너가 오더라도 알렉산더 왕이 와도 게임이 안 돼요. 집중하면은. 그죠? 그러니까 뭔가 그래서 서서히 넓혀 네. 나가야죠. 그래서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요. 넓혀 나가기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들을 먼저 우물을 많이 파놓는 것보다는 예. 하나만 깊게 파놓고 나서 그 다음에 넓히는 예. 거네요. 왜냐? 네. 항상 하면서 누가 나에게 돈을 줄 것인가? 돈을 누가 Who will 내게- pay for me? 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플랫폼이 일반적으로 개인이 서비스를 팔 때는 좁게 깊게 좁게? 팔수록 전문가니까. 저처럼 넓게 파면은 우리 세대는 다르죠. 저 때는 넓게 파야죠, 이제. 나이로 치면 40대 중반부터는 10% 나가야죠. 옆으로 파면 뭐가 좋느냐? 거꾸로도 그때는 내가 처음 판 우물이 더 깊게 파져요. 신기한 겁니다, 이제. 근데 젊을 때 너무 많이 파버리면은 다 얕아서 네. 아무것도 파지를 못한 거예요. 남들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한 우물을 깊게 판 사람은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근데 제가 커피 배우니까 커피 전문가들이 저를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맥주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브랜드를 하고 소셜미디어도 하고 커피 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수요 공급의 원리가 작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수의 길을 똑같이 가는 거예요. 식당을 창업한다. 이 다수의 길을 똑같이 다 망하는 거예요. 70만 개가 있어, 레스토랑, 나라의 식당이. 그래서 재밌는 얘기가 한국의 전 국민 5천만이 집에서 요리 하나도 안 하고 전 국민이 하루 종일 외식하면 70만 개가 밥 먹고 살고. 와. IMF 때 40만 개 했다 그래요. 왜냐? 다수의 길을 아무런 차이가 없이 똑같이 가잖아요. 네. 차별화 없이. 이건 망하는 거죠.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는. 청춘 창업을 꿈꾼다면 경험부터 쌓아라. 그러면 우리 젊은이들이 어떤 우물을 깊게 팔 것인가를 어떻게 결정을 하고 어떻게 찾을 수가 있을까요? 책을 보고 네. 여행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자기 눈으로 깨달아야죠, 그걸 갖다가. 내가 이걸 창업을 하면 한 20년을 보고 하면 돼요. 미래 20년. 예, 붕어빵을 내 굽겠다. 네. 뒷골목에 최고 싼 데 갖고 오도 돼요. 하루에 얼마 적게 팔아도 되니까. 그러면 장인의 길로 가는 거죠, 이제 계속. 우리 이탈리아의 장인이 많듯이 그렇게 가는 거. 그러면 그때 이제 나오는 거죠, 본격적으로 스토리가. 한 5년 구우면 나오지 않을까요? 저도 한때 실업자였거든요, 대학을 아우, 나와서. 진짜요? 예, 수세미 팔러 다녀 팔겠다. 수세미 세일즈맨이 된 거예요. 그 들고 전국 장터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존심의 상처도 받고 지금도 세일즈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맞아요. 지금 그때 33년 전에 그때 저는 그 밥을 굶으면서 이게 연탄 불이 없었어요. 냉방에 자고 하면서도 그 순간은 잊어버렸어요. 10년 후를 내다봤어요. 내가 10년 후에 상상의 나래를 펴는 겁니다.
상상이 우리를 성공시켜주고 상상이 인간이 꿈꾸지 못한 걸 만드는 겁니다. 오늘 현실을 생각하면 우리 꿈을 꿀 수가 없어요. 왜? 하루가 어렵기 때문에. 당장 앞날이. 그러면 기업이고 개인도 발전 못해요. 그때는 멀리 내다보고 수세미를 기똥차게 파는 거예요. 잘 팔았어요. 열정, 최선을 다하고 교육받은 거 실행하는 거죠. 왜냐면 저는 영문과를 나왔기 때문에 네. 마케팅 세일즈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단어도 몰라요. 경제학은 드랍됐고 F 받아가 드랍됐고 진짜 모르는데 이게 되더라고요. 하면서 배우고 교육받아 배우고 그래서 12년 만에 미국 본사로 매니저를 진급해갔죠. 거꾸로 여기서. 예, 굉장히 젊을 때 자존심의 상처도 받고 근데 그것이 저를 강하게 키워주고 정말 비즈니스 세계를 배운 것 같아요. 전국의 장터를 다 돌아다녔죠. 예, 전국에 전라도 충청도 안 돌아다니는 장터가 없어요. 수세미를 파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상대하는 거죠. 왜? 거절당하고 좌절당하고 또 설득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설득한다는 게 참 어려운 말이 상대방이 결정하는 게 설득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거죠. 근데 하나는 체계적인 접근이고 하나는 그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강요하지 않고 그분이 좋아서 그래서 오다를 무지 많이 땄어요. 그 세일즈라는 걸 그때 배웠죠. 진정으로. 그래서 세일즈를 하고 마케팅을 하잖아. 브랜드를 하고 이런 일을 하잖아요. 많이 이해하죠. 남들의 마음을 많이 이해해요. 얼마나 남이 소중한가를 그때 깨달았죠. 그리고 만 원이 소중한 거를 수세미 한 장이 소중한 걸 그때 깨달았어요. 네. 지금도 제가 여러 기업하고 일하거든요. 네. 브랜드 코치로 일하지만은 커피 한 잔이 소중하고 이 맥주 한 병이 소중한 걸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왜? 한 병에서 10,000병이 나오고 10만 병이 나오고 이런 거지 되는 거 아니거든 하루아침에요. 네. 색다른 아이디어가 없는 창업은 실패로 이어지기 쉽다. 요즘 또 이 취업난이 워낙에 심각하다 보니까 이제 젊은이들도 창업 준비 참 많이 하거든요. 네. 이 커피숍 창업도 인기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렇게 뭐 브랜드 컨설팅도 하고 하시잖아요. 이렇게 혹시나 커피숍을 창업하고 싶은 분들에게 조언이 될 만한 거 뭐 있을까요? 일단 말리고. 왜 말려요? 왜 말려요? 이제 우리가 비즈니스 하는데 두 가지거든요. 네. 저희 아버지 때부터 커피를 했다거나 아니면 제가 커피집에서 일을 5년을 해서 커피에 눈을 뜨고 제 커피 스승은 박이주 선생님 밑에 가서 가게에서 일을 했어요. 네네. 서필훈 선생인데 커피 세상으로 뛰어든 거예요.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을 가시고 전 세계로. 아니면은 자기가 아주 번화한 거리에 한 10억을 들여서 브랜드 있게 쫙 짓거나 두 가지 선택인데 네. 어설프게 골목길에다가 커피 가게 잘 모르고 차리면 이거는 그냥 1년 안에 망하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진짜 이해 못 하시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커피 가게에서 일을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게 작은 곳에서부터 직접 배워야죠. 경험을 쌓아간 다음에 그리고 전문적으로 배우기도 하고. 한 5년 정도 배우고 나면은 자그마한 내 가게 차려도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배우죠. 안 하는 게 돈 버는 거야. 그래서 바로 그 가도 된다. 네. 내 가슴이 움직이잖아요. 그때 가시는 거죠. 네. 커피를 많이 하고 싶다. 커피에 네. 미쳐야 됩니다. 어차피 돈으로 승부가 안 난다면 네. 내 뜨거운 가슴과 마음의 목소리로 승부를 내야 되거든요. 그 커피 본질을 배워야죠. 지방대와 기업은 다양성으로 상생하자. 지방대의 경우는 요즘 그 여건이 굉장히 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잖아요. 예.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학생들과 또 대학과 기업까지도 같이 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을까요? 저는 뭐 대학도 그렇고 전공도 그렇고 과연 전공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대학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사실은요. 물론 당연히 좋은 학교를 나온 사람이 평균적으로 머리가 뛰어난 건 사실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저는 그걸 인정하고 싶어요. 근데 나왔는데 어쨌다는 거야. 그건 옛날 얘기잖아요. 너무 기능적인 사람을 뽑지 마라. 본래 대학은 취업 양성소가 아니에요. 제가 영문과를 나와서 그런 말을 할지도 몰라요. 사실은 보면은. 근데 제가 만약에 영문과를 안 나왔다면 저는 존재하지 않아요. 대학에서 문학을 배우고 시를 읽고 드라마를 외쳤기 때문에 이게 상상이 무한정이에요. 제가 경영학을 나와갖고 취업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전공을 했다면은 저는 상상이 못 가요, 거기까지. 왜? 규격의 틀에 막혀버리니까. 오히려 저는 볼 때 우리 다수가 사는 서울 같은 환경이 아닌 네. 이런 강릉 같은 특수한 환경에 살잖아요. 강원도, 삼척이고. 이런 데 같은 우리와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자라는 환경이 다르니까. 더 필요한 거예요. 다양성 때문에. 지금 한국 기업 이슈는 다양성입니다.
다양성. 미국 기업이 가장 강점은 다양성이에요. 인종, 성별, 언어, 전공, 대학 다 달라요. 머리가 똑같기 때문에. 필요 없어. 같은 사람 필요 없어. 다른 사람 뽑아야 돼요. 기업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기업이. 네. 이런 시각을 가진 게 미국 기업들이에요. 저 같은 한국인을 뽑아서 미국 본사에 2번씩 근무시키잖아요. 예를 들면 그죠? 그런 거죠, 이제. 되게 많은 직업을 가지고 계시고 생소하지만 저희가 이런 직업도 있었구나 이런 거를 많이 알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다양한 직업을 갖게 되신 어떻게 꿈을 어떻게 계속 이렇게 이어나가셨던 원동력 이런 게 궁금합니다. 이런 청춘들을 위해서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걸 말씀해 주시고 싶으세요? 요새 청춘들한테 이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꿈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이고 형용사이다. 동사이고 형용사이다. 뭐 직업적으로 네. 뭐 되는 거 이런 거 뭐 변호사 국회의원 뭐 이런 거 의사 이게 꿈이 될 수 없다. 시대가 바뀐 거죠 이제는. 그래서 꿈은 어떤 목적이 아니라 데스티네이션이라고 그러죠. 행선지가 아니라 여행인 거, 여정이죠 이제. 불안하지만 인생은 어떻게 보면 긴 여정. 앞으로 100세 시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다수를 쫓아가려니까 자꾸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생이. 그래서 진짜 성공하는 위대한 혁신가들은 소수에게 서는 거거든요. 미국의 스티브 잡스나 미국 기업들 보세요. 그 사람 공부해서 그런 거 만든 거 아니에요. 아니죠. 절대로. 네. 바로 그거죠. 근데 그분들의 상상력 이게 엄청 호기심이 넘쳐 흘렀거든. PIC잖아. 열정과 상상력, 호기심. 이걸 봐야 되거든요. 소위 말하는 학교도 좀 밀리고 중퇴했고 더 어려운 환경에서 더 불리하게 일했는데 이 소수가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오히려. 왜? 다수에 간 사람들은 잘 사니까 그런 걸 생각 안 해요. 소수에 있는 사람은 외롭잖아, 항상. 뭔가를 깨야 되고 변화해야 되고 혁신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주어진 제약의 조건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원동력도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봐요. 긍정적으로. 근데 본인이 자기를 죽여버리면 네. 끝나버리는 거죠. 본인이. 네, 자신이 정한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세상을 읽는 해안과 꿈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 그 목표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겠죠. 오늘 우리 지역 청춘들을 위한 이 열정적인 이야기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맴돌아 그 어릴 적 꿈꾸던 곳에 익숙한